서울에서 6분 거리는 청정계곡. 도착하는 물건입니다. 이거 청정계곡 사계절 붙어 있습니다. 2차선에 붙어 있어요. 청정계곡. 건축 개발 행위하기 붙어 있는 위한 모든 땅인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는 여기 2차선에 붙어 있고 2차선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땅입니다. 이야 이거는 이거는 한 소나무 물에 한 한 그루에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한 3억 홍옥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조선소나무 굴치 소나무네.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소나무 하나 굴치해서 주경수로 팔면 그거 하나 값으로 동네 산은 높지 이거- 않고 대안드려요. 낙찰가 안에 참나무들이 낙찰가 좀 뽑고도 많네. 남습니다. 숲은 참나무 숲이고 당심이 아주 좋아가지고 한 80cm 전후되는 참나무들이 앞에 수직으로 요 꼿꼿하게 아래로 서서 올라갔더라고요. 이 청정계곡은 사계절 마르지 않는 청정계곡입니다. 내 땅을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 아래는 평지예요. 요것도 해당 땅이고 예, 요거 평지 해당 물건입니다. 계획관리와 보존관리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지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거 해당 필지고 경사 만만합니다. 이 앞부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또는 주차장을 요곳에 만들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해당 물건지 중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안으로 수변장 이차선에 전개를 할 때 안으로는 땅이에요. 차가 들어가지 않게 요 앞부분에 주차장을 해야 땅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나오는 좋겠습니다. 참나무가 참나무 주종인데 숲이 상당히 굵네. 80cm 전후짜리예요. 60cm 근데 이상, 수직으로 이렇게 잘 80cm 올라갔어요. 그만큼 땅이 참나무들이네. 좋다는 겁니다. 2차선에 접해 있고 계획관리, 보존관리가 전체 대략 한 절반씩 구성이 참나무도 된 있고. 서울에서 근데 앞으로 6분 기울지 거리예요. 않고 여기는 수직으로 선거 보니까 땅심은 좋아하고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 지역 법에 맞춰가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라 여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서울에서 6번 거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따라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즉 휴양과 관련된 목적 사업을 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여기 해당 물건에 청정계곡 붙어서 이렇게 나가는 노란색으로 둘른 대략 땅 모양입니다. 해당 물건지 앞에 여기 대규모 펜션 있고요. 주변이 다 그런 겁니다. 이 땅 시가 24억 이상 하는 땅으로 낙찰가 1억 제한드립니다. 계곡 접해 있고 청정 숲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에 있는 땅이에요. 해당 물건 땅 모양 이렇게 2차선에 붙어 있는 두 개 필지고 여기 펜션 여기도 대규모 펜션 이렇게 청정 계곡이 사계절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해당 물건은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는 거의 순이 펑퍼짐하게 퍼진 명당 자리입니다. 요 자리 몇 자리를 써도 아주 대박일 자리예요. 그런데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는 묘자리로 써도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네, 땅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 청정 계곡이 상시 흐릅니다. 요거 이 청정숲의 산자락이 쭉 내려오는 청정숲 그대로 살아있는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은 하고 보시고요. 공짜 정보 찾는 분 구독 금지입니다.
공짜 정보 찾는 분 구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매구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런 정보 공짜로 제공해 주는 곳과 제가 정보 제공하는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선택권 갖고 입찰 보게, 그런 정보 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1년 가입비 대신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자료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고, 아무나 문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문자하지 마세요. 아무나 문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구독하지 마세요. 공짜 정보 찾는 분들 구독 금지입니다. 영상이 다른 곳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영상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신규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짜로 정보 제공하지 않네 하면서 또 나가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아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 다른 곳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보시고 관광계 새희망을 확실히 다르네. 무엇이 다른지 다 보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때 구독하세요. 영상은 매일 밤 7시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되게 땅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가실 수 있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게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입찰 상세 정보 제공 못 해드리게 된 이유가,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679만원짜리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죠. 경매보다 공매가 까다롭습니다. 권리 분석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1679만원짜리 공매가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1679만원짜리 공매가 경매보다 싼 공매 1679만원짜리가 2억 3,333만원에 낙찰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여기 인기 동영상 다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죠. 22년 1월 15일부터 첫 방송할 때 한동안 정보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낙찰가가 너무 치솟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경매구매 왜 하세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두계약의 정보를 못 해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평수 그리고 지역 그런 거 제가 공개하지 않잖아요.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한가하십니까? 부동산으로 가시고 10배 넘게 사시고 저랑 만나시려면 전문적인 도움 받으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 지불을 하셔야죠. 시간당 비용 지불하시면 만나드려요. 일절 금지.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전화하지 마십시오. 위에도 전화금지, 아래도 전화사절. 그런데도 하셔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 오고. 전화 금지예요. 제가 정보 제공하지 않는데 주소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안 드리니까. 제가 그거 봐야 되잖아요. 남의 시간 함부로 빼앗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내 예산을 가지고 낙찰 가능한 추천드리는 감정가 기준 가입비, 1년 가입비 선불로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그때 질문하세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원, 10억, 수십억, 100억 넘게 싸게 낙찰드려요. 무슨 100억 넘게 싸게 낙찰이 되냐? 뻥치지 말라.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양평에 72,659.9평 124억 9천입니다. 낙찰 얼마 됐죠? 14억 7천.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2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이 됐잖아요. 감정가 비쌀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도움드려요. 시가는 훨씬 더 돈 버는 거죠. 방금 전에 그 124억 9천짜리 14억 7천에 낙찰된 양평 물건 시가가 1,000억이 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땅만 찾으시는 예산별로 전국 9만여 건 경매공매 낙찰 통계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입비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그때 질문하세요. 신중하게.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나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 이상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죠. 제가 찾아서 추천드리고 낙찰 도움드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질문하는 방법,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산 갖고 찾고 있다.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5개 밝히고 신중하게 문자 보내세요. 원하시는 꿈 낙찰로 도움드립니다. 아무나 문자하지 마십시오. 영상 꼼꼼히 보셔서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서 가입비만 1,000만 원 이상 영상만 보시고 가입들을 하세요.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지 않으신 분들 문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구독도 아무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짜 정보 찾는 분들 틀리네. 유튜브가 추천하니까 들어와서 보면 놀라죠. 이런 정보 제공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독을 막 눌러놓고 나중에 저녁에 보거나 주말에 보고 취소하는 분들, 부러우는 분들보다 훨씬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가 공짜로 정보 제공했으면 우리나라 최다 구독자 확보한 유튜버가 됐을 겁니다. 50만 명, 60만 명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영상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다른 채널과.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무엇이 다른지 다 보시고 다시 오세요. 내가 땅을 찾았는데 이거 입찰봐도 될지 불안하신 분들 감정가 1,000분의 1 입금하시면은 입찰 여부 판단해 드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엉뚱한 거 낙찰받고 다시 가입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0분의 1 감정가 1억 감정가면은 1,000분의 1 10만 원 입금하시면 입찰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해 드립니다.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 경우에 감정가 1억에 1,000분의 1 10만 원 추가 입금하시면은 몇 차에 얼마 쓰면 낙찰 가능하다 제안 드려요. 그러면 1억짜리 감정가 물건 30% 떨어지면 3,000 떨어지죠. 2차에 최저 입찰 7,000만 원에서 또 30% 떨어지면은 2,100만 원 떨어지죠. 기본으로 몇 번 떨어지죠. 한 3번 정도는 기본으로 떨어지잖아요. 아주 특수 물건이 아닌 경우. 그러면 2번만 떨어져도 5,10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1억짜리 감정가 물건이. 그럼 제게 10만 원 입찰 여부 판단, 입찰 몇 차에 얼마 쓰면 낙찰 가능하냐? 10만 원 추가, 20만 원 입금하시고 기본으로 5,100만 원 절약하시고 4,900만 원 3차 입찰가 기준으로 그때 들어갈지 다음에 들어갈지 판단하고 입찰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문자하지 마시고 공짜 사절하니까 성함, 용도, 사건 번호 주십시오. 입찰 여부 판단해 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들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아주 지능범들이 있어요. 공짜로 하려고 자기가 필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캠핑장이 되냐 그러면서 하나 물어보고 또 며칠 있다 또 하나 물어보고 그러면서 공짜로 캠핑장이 된다라는 정보만 빼가는 아주 지능범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렇게 사실 겁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앞집을하고 도움받으시라고요. 정정당당하게 공짜 사절하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갑집을하고 도움받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활용, 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성함, 지원용도 문자 주십시오. 캠핑장, 수배영장 전문 컨설팅 해드립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묵혀두시는 분들 제게 임대 주세요. 땅을 살려서 미래에 후손에게 물려주실 드릴 수 있도록 살려드리겠습니다.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 최소한의 활용을 하면서 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영상들 꼼꼼히 보시오.
아무나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두 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22대 국회 시작했죠. 국회의원들 매달 한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음에 또 나오면은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땅 낙찰받고 뭔가 했어요. 소출이 나갔어요. 그냥 팔면 1차 산업이죠.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매출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를 했어요. 오늘 땅 참나무 숲이에요. 따라서 이 숲에서 표고목 자연 속에서 하면은 아주 좋을 자원이 있는 땅이죠. 그렇게 내가 버섯을 재배했는데 그냥 팔면 1차 산업. 그런데 고객이 와서 체험하면서 표고버섯 따가고 매출 일으켜주면 6차 산업 되는 거죠. 그 자연 속에서 오늘 물건처럼 이 청정 계곡, 청정숲, 서울에서 6분 거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묶고는 휴양 위락단지예요. 여기에 와서 체험하면서 건강 좋아지고 이 땅 낙찰 받으신 후에 수배양장 관광농은 당연히 가능하고 수배양장을 개별적으로 1년 단위로 세를 줄 수도 있는 땅이에요. 서울에서 6분이니까. 그러면은 주말마다 이 숲에 와서 쉬면서 야영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주변 근거리 지자체와 협약해가지고 주말농장 임대도 해주잖아요. 이 땅 그거 하기에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자연 조건 좋고 그렇게 자연 속에서 건강 좋아지고 치유되고 좋아지면 나라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치유복지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 낙농 선진국 아닙니까? 땅은 작아도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그럼 복지비 지원해 줘요. 6차 산업 치유복지 입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그중에 사유림이 66%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림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개인 땅, 개인 산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시죠? 좋으니까. 산은 좋으니까, 숲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숲, 울창한 숲, 청정숲, 오늘 물건도 청정숲입니다. 이런 숲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험악하죠, 경사가? 거의 직벽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밧줄 메고 곡괭이로 세 분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 홈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무 심는 거예요. 지게로 양묘, 묘목 지고 올라와서 식목하는 정말 울창한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무 잘 심고 잘 관리하는 건목관 제도까지 두고 산림청 주도하에 마을에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민둥산 규모가 크면
학교 옆에 지어졌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당 지급하면서 양묘장이에요. 요거 묘목 심어서 키워서 체계적으로 건목관 제도까지 도입하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울창한 숲으로 만든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산속에 들어가서 삽시다. 100세 넘게.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이 이제 몰려 살 이유 없죠. 전국 산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죠.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집니다. 내 땅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만 파악되어지면 굳이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씩 이제 몰려 살 이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습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 줍시다. 국민 여러분, 자연 속 숲속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내 땅에만이 아니라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것이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고 경매지 읽어주고 내가 임장 넘버원이다. 그런 얘기 저는 안 합니다. 땅값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도로 사이에 임야예요. 대시 방향의 그 펜션 뒤에 임야입니다. 가운데 나타나는 임야입니다. 해당 물건 2차선에 붙어 있는 여기는 청정계곡 붙어 있고 요겁니다. 주변이 온통 청정 숲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시장 개발진흥지구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휴양과 위락과 관련된 사업하면은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겁니다. 해당 물건 2차선에 붙어 있고 여기는 청정계곡을 포함하고 있고 주변 보십시오. 전부 산이에요. 전부 숲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산꼭대기까지 건물들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고 내 땅의 경사각을 보시면 내 땅도 저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12시 방향으로 2차선 도로 따라가지고 위에 쭉 산속으로 건물들 쭉 들어가 있잖아요. 해당 물건 이거고 그런데 건물 올라가 있잖아요. 그 경사와 내 땅 경사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내 땅도 건축을 하겠다라면 저렇게 다 개발할 수 있는 경사예요. 서울에서 6분입니다. 청정계곡 내 땅을 붙어서 통과해서 나가고 있고요. 사계절 흐르는 청정계곡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입니다. 전부.
여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법 저촉받는 지역입니다.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즉 그런 거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장점이 되고 지원을 받는 땅입니다. 도로 사이에 해당 물건 지금 날등 전체적으로 쭉 보이고 있고요. 숲은 참나무 숲입니다. 참나무는 표고목으로 쓸 수 있는 최고 인기 선호되어지는 나무예요. 주변 풍광 보십시오. 온통 산입니다. 청정숲이에요. 주변 온통 산입니다. 청정숲입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고 주변은 이게 고유한 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산자락입니다. 이것도 고유한 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산자락이에요. 그 산자락이 해당 물건지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도 고유한 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풍수 3개 봅니다. 첫 번째, 내 땅에 직통으로 화살꽃 치듯이 들어오는 살바람 없어야 됩니다. 북풍 전혀 차단이죠. 서풍, 동풍, 남풍, 사계절 직통으로 들어오는 화살꽃 치듯이 들어오는 살바람 없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햇빛 잘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서 남쪽, 서쪽 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생기유통도 잘 되고 숨쉬기도 좋으면서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풍수 아주 좋은 땅입니다. 풍수 아주 좋은 땅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화면 멈추시고 적으시면서 여러분들 땅 보는 판단 기준으로 참조하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준을 가지고 땅을 찾죠? 누가, 내가 또는 가족이, 지인이, 언제, 지금, 당장 또는 몇 개월 후에,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는 그냥 자연인처럼 살지 아니면 목적 사업을 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들이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교통성 보십시오. 접근성, 차 들어가는지, 차 들어갈 때 도로의 폭은 몇 미터인지, 도로의 폭에 따라서 내 땅의 건축, 개발, 허가, 면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노면 상태, 포장, 비포장, 내가 다니는데도 노면 상태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시설로 쓸 때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나라 돈을 갖다가 공짜로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설팅 회원이 되시면 그런 거 도움드려요. 건축하려면 도로 있어야 되고 도로폭 규모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도로가 지역상 도로인지 현황 도로인지 이도인지에 따라서 건축이 되고 안 되고 틀립니다. 다 판단하셔야 되고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규칙 항목 없는지 낙찰받고 나서 내 땅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 못 하시면 그런 하자 없는 물건만 찾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수기준 권리 밑줄 쫙 긋고 아래로 없어진다. 저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자체 협조적인지 해당 물건 서울에서 6분이잖아요. 지자체 매우 엄청나게 비협조적이죠. 서울에서 6분 누구나 오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법규와 시행령을 알고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허가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래가치. 이 땅은 최저 24억 이상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1억에 낙찰가 제한드리고 있죠. 24억 이상 하는 서울에서 6분 청정계곡기고 2차선적 온통 청정숲의 땅입니다. 1억 낙찰가 제한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시고 첫 번째로 물건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위험성 보셔야죠. 자연수계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땅은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밖에 안 되는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가 25도에서 30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보다 경사도 낮고 30도 이상이 61.4, 이거는 많죠. 여기 보면 30도 이상이 진한 색깔이 가장 많잖아요. 25도에서 30도도 18.1%예요. 그 다음 진한 색깔. 개발 허가가 21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18.5% 개발 가능하죠. 이 위에 능선과 여기 일부.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은 수치를 바탕으로 한 토목을 설명 들으시면 전체 쓸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산사태 등급을 보시면 3등급 40일, 4등급 40일 무너질 염려 없는 땅입니다. 지역은 강수량이 1400에서 1500 상당히 많이 오죠. 서울에서 6분 거리인데 상수도 들어옵니다. 여기 비 오면 18m 관정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에 펜션하는 관정은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정 60m로 좀 깊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막이 있어요. 그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들도 버스 타고 쉽게 접근하는 곳이라 이 주막 장사 잘 됩니다. 녹음하는 시점이 6월 4일입니다. 촬영을 녹음하는 시점은 24년 6월 5일이에요. 그런데 촬영은 6월 4일 했습니다. 어저께 촬영했는데 촬영하는 시점이 화요일이었어요. 평일이죠. 그런데 여기 젊은이들이 낮에도 주막에서 먹고 놀더라고요. 그만큼 서울에서 가깝고 6분 거리고 버스 정거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 타면 오는 겁니다. 지역 어딘지 제가 말씀드리면 낙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억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제공 못하게 된 겁니다.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여기 펜션, 이것도 대규모 펜션, 여기는 주막, 버스 정거장, 서울에서 그냥 버스 타면 그냥 오는 거예요. 6분, 금세 오죠. 위험성 없습니다. 상수도 들어오고 압착전자원의 기타 농수로는 내 땅 앞에 청정 계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 그냥 끌어다 써도 됩니다. 이 펜션 규모가 제법 되더라고요. 요 앞에 청정 계곡이에요. 그게 해당 물건을 붙어서 빠져나갑니다. 해당 물건은 펜션 뒤에 땅이에요. 산의 높이 보시면 나지막하잖아요. 예, 만만한 산입니다. 그래도 임야는 임야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저 펜션, 대규모 펜션 뒤에 임야입니다. 얼마 안 되는 나지막한 산이에요. 여기는 청정 계곡 내 땅을 붙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물 그냥 끌어다 쓰면은 작물 재배용은 관정 따로 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평지, 이거 해당 물건, 여기 완만하죠? 예.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계단형으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 설명 상세히 드립니다. 네. 2차선에 붙어 있는 평지에 나무 아주 굵게 보십시오. 아주 좋죠. 숲이 좋습니다. 참나무가 평균 60에서 80cm 급들이 아래에 아주 즐비한데 보시면 수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땅이 깊다는 겁니다. 땅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청정 계곡이에요. 내 땅에 붙어서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게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거 약간 기울어 있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가 한 그루에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조선 소나무 홍옥입니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청정계곡. 엄청나게 돈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아, 이거는 소나무 한 그루에 이 소나무.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소나무. 네,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거 한 그루. 그 소나무가 요겁니다. 2차선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그냥 바로 굴치 가능합니다. 이 청정 계곡, 여기는 펜션이고 이 청정 계곡이 흘러내려와서 해당 물건을 붙어서 2차선 도로 너머로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쪽은 좀 경사가 있습니다. 한 41에서 한 43% 되는 경사예요. 그래도 이런 땅은 이렇게 옆으로 깎았으면 되니까 계단형으로 예, 문제 없습니다. 나무 굵기 보십시오. 수직으로 아주 똑바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나무의 지름이 60에서 80cm급인데 참나무 저렇게 수직으로 곧게 올라갔다는 것은 땅이 아주 깊다는 겁니다. 환경풍수 처음에 봐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물건 청정계곡 붙어 있는 요거고 주변의 산세들이 고유한 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세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세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세가 북쪽에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랑 서쪽, 동쪽, 남쪽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을 원천 차단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격이 넓기 때문에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생기 유통이 잘 되는 풍수 아주 좋은 땅입니다. 생활 풍수, 예, 여기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서울에서 6분 거리입니다. 예, 서울에서 6분 거리예요. 해당 물건지 앞에 바로 버스 정거장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만 타면 오니까 이거 주막입니다. 24년 6월 4일 화요일 날 낮에 촬영을 하는데 주막에 젊은이들 많더라고요. 위치, 예, 뭐 얘기할 거 없죠. 서울 6분입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서울 6분. 왔을 때 6항목 대박이죠. 해당 물건. 주변이 온통 청정 숲입니다.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관광휴양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좋죠. 사업성 좋죠. 배우 인구수 서울에서 6분인데 뭐 말할 거 더 없죠. 주변 환경, 축사 있을 수가 없죠. 선화지 없습니다. 고압선, 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마에는 땅이 크기 때문에 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안 됩니다. 묘는.
지료 청구하시면 돼요. 땅 모양, 경작의 편부, 버려지는 땅 있나 없나 보는 것인데 버려지는 땅이 없죠. 물건 직선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땅 상하, 일조, 예, 사계절 좋습니다. 통풍, 사계절 좋아요.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 도로만 있다고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배수로 있어야 건축허가 나오는데 이 땅은 청정 계곡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배수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땅을 보면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한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덜 내려갑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데도 땅은 중입니다. 30에서 60cm 표토층, 사양토, 약간 건조하고 전밀도는 총 대굴 기준으로 한 35% 되는, 이곳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포크레인으로 딱 밀어버리면 뭐 간단하게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숲은 참나무입니다. 음수림, 숲천이 과정에 화상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흙이 되는 과정, 그리고 숲이 되는 과정, 먼저 지의류, 익지류가 화산 그런 재, 기타 그런 거를 이제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흙이 되죠. 흙이 되면은 풀이 자라죠.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첫 번째로 척박한 땅에 자라는 나무가 양수리입니다. 햇빛 많이 받아서 자라야 되는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예요. 그리고 소나무가 자라면서 숲을 이뤄요. 그러면 밑에 음지가 지죠.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가 음수리입니다. 그 대표 수종이 참나무입니다. 해당 숲은 100% 참나무 숲이에요. 그 음수림은 pH 농도로 7에서 14에 해당이 되는 알칼리성 땅입니다. 그러므로 알칼리성 땅은 작물 재배 보장되는 땅이에요. 이 땅 참나무 6만 6천, 잠깐만요. 6만 6천이 아니라 6,600, 네, 그러네요. 뭐 제대로 했네요. 6,606번입니다. 수배가치 28억 원이에요. 수배가치 28억 원. 참나무는 표고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나무예요. 질은 10에서 15cm, 길이 120cm를 자르면 하나에 2만 원입니다. 해당 물건지 안에 강참나무, 싱갈나무, 불피나무는 몇 그루 못 봤어요.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표고목으로 가장 선호하는 표고목들입니다. 그거 100%예요. 물건지 숲은. 임야 설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전문 토목 설명하는 채널이에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설명들 여러분들 공짜로 듣고 계신 겁니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을 높여드려요. 그런 거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수치를 바탕으로 한 땅 활용에 대한 출구 전략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에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지, 하천이나 국어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구조물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할지, 수배가치 얼마인지 설명하는 국내 유일한 채널이에요. 소나무 있으면은 본방 속에 올라갑니다.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수배가치가 얼마인지 아는 거 중요하죠.
49만 평 숲가치 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경북 고령군 임야 숲가치 3조 3,684억 원. 경남 거창의 임야 숲가치 1조 6,005억 원. 충남 임야 소나무 1,881억 원. 홍천 임야 숲의 가치 1조 2,160억 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숲의 가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 물건들은 모두 소나무 있는 겁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돈방 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물건지 안에도 소나무 한 그루 있었죠? 한 3억 정도. 2차선 바로 도로가에 불치도 바로 가능한 요거. 저거 한 그루에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지금은 24년이니까 2010년 기사예요. 그러면 한 15년은 지났죠. 한 그루에 2천만 원 주고 못 구해요. 2배 이상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도경은 의무죠. 1000가구 아파트 분양하면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그러니까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되는 겁니다. 관목은 한 그루 심어야 돼요. 법사항입니다. 소나무가 비싸요. 40cm 지름 찌들목 2천에서 3천만 원, 지금은 2배 이상 주고도 구할 수 없습니다. 베트나무 지름 1m면 5천만 원인데 소나무 지름 1m면 10억 주고도 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하드웨어 헬스장 넣어주고 카페 넣어주고 그런 거로 차별화가 됩니까? 누구나 다 따라하죠. 그린 마케팅이 앞으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평가가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단지 고급화에 성공했다. 서초동 반포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 대박 난 겁니다. 그냥 따라서 그냥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 전문 담당 조경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수형, 수고, 수간폭, 흉거직공 동일하다고 볼 때 찌들목, 볼피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찌들목입니다. 4배, 거북 등짝처럼 생긴 노송, 10배 이상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저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강제로 철사 밧줄 매가지고 구부려뜨린 장애 소나무입니다. 이거 멋지다고 비싼 값에 사가는 사람 없으면 업자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구부려뜨릴 이유가 없어요. 사라져야 할 조경 문화입니다. 아파트에 군락으로 소나무 6그루,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1억 넘어가는 소나무 8천만 원짜리 찌들목 3그루, 노송 3그루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 앞에 옆으로 노송 30억 전후 투입해서 심어놨습니다. 그 옆에 1억 전후 투입해서 소나무 심어놨어요. 이거는 강릉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런 골피 모양을 찌들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찌들목 같기도 하고 약간 모양이 거북등짝처럼 달라졌죠? 예, 지름이 늘어날수록 모양이 틀려져요. 자연 속에 있는 질은 1m가 넘는 10억, 20억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밑둥의 색깔이 붉죠. 예, 이런 밑둥의 색깔이 붉으면서 지름이 1m가 넘어가면 10억이 뭐예요? 20억, 30억 주고도 구하기 힘든 아주 희귀한 소나무입니다. 자연 속에서 햇빛 있는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휘는 이런 모양들이 이쁜 거 아닙니까? 약간 고불고불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영이 형성이 되어졌잖아요. 강제로 쇠밧줄로 묶어서 구부릴 거 없이. 요거는 잣나무 숲이 모양인데 소나무입니다.
색깔이 붉죠. 그런데 사진 촬영 위치를 높이를 보면은 높은 위치가 아니죠. 요거 뿌리 아래쪽서부터 붉죠. 그리고 거북 등짝처럼 갈라졌죠. 저거는 부르는 게 값인 소나무예요. 한라산에 있는 겁니다. 영실숲 1000m 고도. 한라산에 있는 영실숲 1000m 고도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숲이가 잣나무 모양 같지만 아닙니다. 요거 소나무예요. 요것도 소나무입니다. 내륙에 있는 소나무는 이렇게 지름이 1m가 넘어가도 아래쪽 색깔이 붉지 않아요. 그리고 골피가 찌들목 형태인데 얘는 아래쪽 붉으면서 거북 등짝처럼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름이 1m가 넘어요. 그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불치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영실숲 한라산 1000m 고도에 있는 소나무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실숲에 있는 소나무예요. 영실숲에 있는 소나무이다. 아래도 전부 붉고 자잘자잘한 게 잣나무 숲이 모양이잖아요. 소나무는 아무튼 멋집니다. 그래서 물건지 안에 소나무 조경수 있으면은 그 숲의 가치가 조 단위가 되는 겁니다. 조 단위 숲의 가치는 모두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편백나무 또는 자작나무. 한수권이 3억 원. 저건 또 뭔 소리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수권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줄여라 탄소 할당 배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초과해서 배출하면 직접 조림을 하거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돼요. 즉, 내 땅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3억 원어치 있으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이고 그 금액이 3억 원인 겁니다. 2,500만 원인데 경남이면 소나무 조경수가 1,829억이에요. 전라도이면 1,500만 원인데 소나무 조경수가 567억입니다.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데 소나무가 3조 2,643억짜리예요. (15만 평) 이마인데 숲의 가치가 3조 1,224억 원, 탄소권이 1억 2천만 원. 광주시 임야 숲의 가치가 1조 2,210억 원, 탄소권이 1,959만 원. 천안시 임야 숲가치 159억 원, 탄소권 2,688만 원. 숲의 가치 7조 4,014억 원. 어마어마하죠? 숲의 가치를 주목해 보십시오.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 1조 3,773억 원. 그런 전문 영상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영상들을 보시고 다시 오시라는 겁니다. 아무나 구독하지 마시고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땅 주변 상황,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청정숲이에요. 서울에서 6분 거리, 버스 정거장도 바로 앞에 있고, 경사도 15도에서 20도, 15도에서 20도, 우리나라 임야 평균 경사 25도에서 30도보다 낮고, 고도도 고차가 137, 161, 고도차가 24m, 142에 180, 고도차가 38m, 그냥 눈에 한눈에 가서 보면은 보입니다. 나지막한 임야예요.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유용성 제한성,
개발과 관련된 거로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가장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오늘 물건 환경 1등급과 3등급이에요. 그리고 2등급, 이 환경 1등급은 해결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도움드려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환경 1등급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입찰 상세 정보, 경매지 사건 번호, 주소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낙찰 받은 다음에 이 환경 1등급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도움은 값 지불하고 도움받으시라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셔서. 배수로 있죠. 바로 옆에 계곡이 붙어 있으니까 건축 가능하고, 물 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서 다 확인하시는 항목이고, 치킨 배달되는지 나중에 손주들 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어요. 되죠. 여기 서울에서 6분 거리에 버스 정거장도 바로 앞에 있고. 각자 적용하셔서 이 물건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참조하시라고요. 낙찰 받으시면 취득세 나오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지만은 공시지가가 싸니까 이면은 보유세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나의 자산 수익 가치와 비교해 보시면 경계 측량 굳이 할 거 없죠. 그것도 돈 들어가는데, 이런데 이렇게 경계 측량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계 측량하려면은 측량사가 와서 레이저로 쏘는데, 나무 때문에 레이저를 쏠 수 없으면 도로 갑니다. 그럼 벌목 이렇게 해가지고 칸을 비워놔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위성으로 내 땅 경계 다 확인이 되니까 정확하게 요런 데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 펜션 붙어 있는. 그런데 벌써 펜션이 해당 물건 경계까지 딱 붙여서 경계 측량을 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면은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면 그런 거 100% 감면 받고 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요. 이 땅은 개발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광시장개발진흥지구에 묶여있는 땅이라 쉽지 않습니다. 건축 개발해가지고 땅 까대고 뭐 그러는 거 제가 방송 그렇게 해라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하수 관정비 8m니까 18m니까 그냥 꽂으면 나오니까 이거는 소공인데, 해당 물건 여기에 청정계곡 붙어 있으니까 그 물 그냥 끌어다 쓰면 작물 재배는 다 소화되는, 강수량도 많이 오잖아요. 1400에서 1500. 촬영을 6월 4일 날 했고 갈수기잖아요. 장마철 전에. 그런데도 사계절 흐르는 물이 있으니까 관정 작물 재배는 굳이 뚫을 필요 없다 봅니다. 행정비. 땅 개발할 때 토목을 2개로 나눠 하셔야 돈을 절약하십니다. 땅 성형 토목. 그러면서 환경 등급 낮추는 부분. 개발에 의한 토목 2개 나눠서 하셔야 토목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비 따지고, 해당 물건은 계획관리니까 40에 100%고 보존관리는 20에 80%죠. 각각 판단하셔서 이 물건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판단하는 겁니다. 입찰 체크 항목 적으시고 여러분 물건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물건만 찾아서 영상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준 있는 영상을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고 구독하고 유료 컨설팅 가입해달라.
예, 24억 이상 하는 땅입니다. 1억 낙찰가 제한드리고 서울에서 6분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도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오는 지역입니다. 청정 계곡 접해 있고 2차선 접해 있고 주변이 온통 청정 숲입니다. 땅 모양 여기 한 필지 더 2차선에 붙어 있는 평지 펜션 여기도 펜션입니다. 청정 계곡이 붙어 있고 버스 정거장 내 땅 앞에 있고 주막 여기 아주 장사 잘 되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땅의 생긴 모양 하늘색은 도로고 도로 옆은 나청정 계곡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청정숲 산자락이 내려오는 철이 맺힌 풍수 좋은 이 자리는 묘자리로 써도 좋을 땅이에요. 계획관리가 이만큼이라다입니다. 나머지 다 보존관리예요. 한 이 정도는 계획관리, 여기는 보존관리입니다. 여기는 갈아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게 활용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능선 산자락에서 보면 북향이에요. 동북향, 펜션 이런 거 다 그런 시설들입니다. 요건 주막이에요. 그 앞에 버스 정거장입니다. 배당 물건 여기 한 필지 더 있고 청정계곡 붙어 있고 그물이 내 땅에 붙어서 돌아서 2차선 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것도 청정계곡입니다. 청정숲의 산자락이 내려오면서 자리 맺힌 이 자리는 아주 풍수적으로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주차장으로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게 토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 필지 더 있고 요 완만한데 여기 주차장 만들어서 안으로 길을 이렇게 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가로폭 258m, 세로 207m입니다. 공시가 2억 2,052만 300원짜리입니다. 제가 1억 낙찰가 제안드리는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2억 7천만 원이나 또 싸게 됐어요. 이거는 감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녹음하는 시점이 6월 5일인데 현재 변경 상태예요. 하지만 이 물건 다시 나올 물건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올리는 것인데 감정이 잘못됐어요. 따라서 최초 감정가가 싸게 잘못돼서 변경되어진 거라면 감정가가 다시 올라가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감정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보다 2억 7천 저는 더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매공매 물건 보실 때 내가 공시가를 바탕으로 감정할 줄 아셔야 돼. 시세 참조하셔서 이 물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입찰이 진행이 되면서 유찰이 되어진다면 얼른 가져와도 손에 안 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이 없는 경우에 변경이 되어졌잖아요. 지금 1차에 아예. 그러면 감정가가 다시 올라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특히 가격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 뽑아서 시가 참조하고 주변 상황 참조하고 그리고 땅에 토목 활용하기 위한 모든 것들 환경 분석, 경사 분석 제가 방금 전에 입찰 체크 항목 쭉 따져가지고 물건 선별한 것 같이
그런 거를 판단해서 가중치를 줘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이 땅 다시 나오면 그냥 1차에 가져와도 손해를 안 볼 땅인데 경매공매는 싸게 낙찰받으려고 몇 번씩 떨어지기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변경되면서 감정 잘못돼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도. 공매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얼렁뚱땅 없애버리고 취소하고 묵혔다가 뭐 6개월, 심한 경우는 1년 묵혔다가 6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 경매는 1억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낙찰 끝장을 보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공매는 6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슬그머니 취소 묻어뒀다가 다시 6억부터 시작하는 경우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도 창피 당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법무사도 공매는 상담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땅은 시가가 최저 7억에서 24억 사이 땅인데 이 동네 시세가 그래요. 맹지 땅이 7억이에요. 그런데 이건 맹지가 아니고 계획관리 이만큼이나 있고 보존관리고 2차선 붙어 있고 청정계곡 붙어 있고 이건 24억 이상 하는 땅입니다. 네, 이쪽 항목은 아까 다 설명드렸고 한수권 605만 원입니다. 먼저 수배양장 10개 410만 원, 도로 953만 원, 샤워장 게스트 화장실 1270만 원, 관리사당 빼고 2633만 원 투입해서 캠핑교회 연매출 1억 350만 원, 객단가 6만 원 잡았습니다. 더 받아도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6분이니까. 텐트고깃집 10개 6억 3,375만 원. 그래서 수배양장 캠핑교회 텐트고깃집 10개 연매출 7억 3,725만 원 해보시고 147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캠핑교회 매출이 1억 350, 일반 캠핑장 4,140만 원. 매출 차이 엄청나죠? 그렇게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캠핑장 연매출 6개월 정도 봅니다. 여름을 중심으로 봄, 가을 쪽으로. 겨울에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긴 서울에서 6분이니까 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그 기준으로 캠핑교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매주 교회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따로 모여서 신교 말씀 나눔 해요.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겁니다. 캠핑교회 교회별로 구역 모임, 지역 모임, 다락방, 쉘 모임, 용어는 가지가지인데 목적은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거고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 목회 하시면 돼요.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차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러시면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제이모 예수사랑 운동가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제거 없이 친환경으로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려요. 주제는 성경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다양한 예인데 세 가지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세 가지 기준으로 쓴 책이에요. 기독교 종교개혁 하자,
올바른 신앙운동 하자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 사서 보십시오. 관리사동 바닥 면적 25평 철근 콘크리트 3층 2억 2,500만 원 1층 캠핑장 오는 분들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과살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이곳은 날씨 좋으면 밤에도 은하수 볼 수 있어요. 낮에는 숲 보시는 뷰카페 텐트 고깃집 10개 연매출이 6억 3,375만 원인데 투자비 하나도 안 줬죠? 이유는 냉장 쇼케이스 중고 한 10여만 원이면 삽니다. 그거 하나 사다가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 달라. 포장해 놓고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서 받아서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해 놓고 파시면 돼요. 캠핑 가시는 분들 누구나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다 준비해 오죠. 그런데 여기 수배양장 오기 전에 예약하실 때 생고기 부위별로 그램 가격 제시해 놓으면 누가 번거롭게 사서 아이스박스에 재웁니까? 와서 사지. 고기 팔고 숲 팔고 야채 팔고 밥 팔고 국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장사 엄청 쉽습니다.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는 캠핑하러 갈 때 누구나 고기 다 가지고 가서 구워 먹으려고 가기 때문에 냉장 쇼케이스에 생고기 진열해 놓고 하시면 이거는 장사 그냥 식은 죽 먹깁니다. 공정위 가맹사업 컨설팅 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 30대 때 사진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세계 합한 통섭 냉면 전문 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위 가맹 상담해주고 있고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탕, 문어와 돼지고기, 오징어하고 삼겹살 볶아 먹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오징어 대신에 문어 넣으면 황제 음식 됩니다. 떡볶이, 철판, 돈가스까지 음식 종합 컨설팅업 하면서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지금도 94년서부터 창업 컨설팅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고깃집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장사 엄청 쉽고 장사 잘 되는 겁니다.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147개까지 확장하십시오. 147개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토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낮은 고도 여기에요. 133. 가장 높은 고도 요겁니다. 189. 그 고도 차는 56m, 아파트 층수로 20층 높이고 278m에 20.14. 이 정도 되는 경사, 아주 완만하죠. 차 올라오는데도 문제 없고 개발허가 21%로 나오잖아요. 8.5% 개발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20.14예요. 21도보다 낮잖아요. 따라서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땅 길이를 먼저 보면 133에서 여기까지 66m 땅 길이, 동쪽 땅 길이 159도까지 351, 북쪽 땅 길이 104m, 남쪽, 서남쪽 땅 길이 278m예요. 전체 땅의 둘레는 1096m입니다. 여기에서 능선 경사는 20.14, 그거는 개발허가 21도보다 낮죠. 여기 150에서 189 가장 높은 데까지 104m 거리에 37.50,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 차 올라옵니다.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경사 센 거 순간적으로, 마트 주차장 경사 센 게 37.5보다 경사가 더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차 올라오는 경사예요. 차 올라오는 경사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가 올라다닐 수 있는 경사면 구조안전진단 시민은 다 허가가 나오는 경사인 겁니다. 여기 2차선 붙어 있는 135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도 266m 직선거리 20.30, 개발허가 21도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단 142고도에서 수직으로 180까지는 폭이 77m인데 49.35예요. 이거 차 못 올라옵니다. 137에서 161까지 수직으로 55m 직선거리 43.64, 이것도 차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차가 못 올라오니까 개발을 그렇게 허가를 넣으면 안 되고, 측면으로 이렇게 개발 허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몇 단을 깎아서 쓸 수 있느냐? 137에서 161까지 55m 직선 거리에 43.64인데 고도차가 24m예요. 그러면 고도차가 24m면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고도차잖아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 잡고 제가 계산하는 겁니다. 2.85. 그러면 아파트 한 층 2.85 높이라는 거는 2층 바닥에서 1층 바닥을 놓으면은 이렇게 위압감이 안 생기는 고도잖아요. 시각적으로. 아파트 한 층 2.85 고도로 고도차 24m를 단작업을 하면 8.42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을 단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140에서 180까지는 고도차가 38m니까 아파트 한 층 높이로 단작업을 하면 13.33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작업을 하고, 이게 77m니까 대략 넓게 폭을 주면 한 8개 단이 나올 수가 있고, 8개의 계단형 땅이 나올 수가 있고, 요거는 한 6개의 계단형 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6개면은 네, 이렇게 6개의 단작업이 되어지면 각각의 규간섭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간섭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단의 오차가 위압적이지도 않은 땅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토목 설계를 넣으면 옆으로 측면으로 다 활용을 하면 147개까지 수배양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에요. 이 땅. 서울에서 6분 거리, 해당 물건지 앞에 버스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6월 4일 화요일 낮에도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 주막에 올복을 했던 천장을 제가 확인을 했고, 청정계곡 끼고 있고, 자선 접했고, 이만큼은 계획관리고, 이건 다 보존관리니까 뭐 활용성도 보장이 되어 있고, 위에는 온통 청정숲이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양과 관련된 목적 사업은 지원이 되는 그 목적 사업을 하실 분에게는 대박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